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 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내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또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안부를 나눠보면 저는 최근에 이제 사무실에 나갈 일이 좀 많았는데 그 김에 음, 미뤄뒀던 좀 아픈데 그냥 나중에 가자라고 생각하던 병원들을 좀 몰아서 다녀왔는데요, 한 주 동안. 음, 어 여기저기서 이제 막 그 서로 다른 증상으로 막 약을 받아오고 막 그 증상이 또 연결이 되어 있고 막 이러면서 아하, 금주도 해야 하고 뭐 자세나 뭐 아하, 치료나 꾸준한 치료나 이제 뭐 병원을 계속 다닐 일이 좀 있어 가지고 음, 애매하던 현실을 마주하고 그 쉬는 날이 많아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술을 마실 수가 음,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아이고, 저런.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쉬지?' 싶을 만큼 정말 굉장히 안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저 안 그래도 근황 얘기, 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오늘이 추석은 아닌데, 휴일이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모이는 김에 벌초하려고 모이는 김에 그냥 제사도 다 지내 버렸어요. 어. 그래 가지고 저희는 오늘 추석 행사를 오늘 끝냈는데 마침 저희 제사주가 한산 아. 소곡주였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이어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점심하고 반주하고 안주 먹 과일 먹으면서 반주하고 저녁 먹으면서 반주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술 마시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소곡주 어. 마시다 와 가지고 지금 굉장히 행복한 상태입니다. 좋네요. 음. 제가 못 마시니까 다른 사람들이랑도 맛있는 술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음. 생님 목까지 열심히 이번 연휴 동안 소곡주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오늘 토크토랑의 주제는 바로 노래방인데요. 음. 지금 저희가 녹음일 기준으로는 추석을 앞두고 있고 이제 맞아요. 실제로 나가면 이제 추석 직후 하지만 음. 저희에게 10 월에 굉장히 많은 휴일이 있는 그런 맞아요. 시기일 텐데 그런 연휴들, 휴일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 만나는 분들도 계실 음. 테고 그리고 긴 연휴나 아니면 이제 그 연휴의 분빌대를 피해서 전주 뭐 다음 주 이때쯤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시간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혼자 음. 오랜만에 찾아온 그 빨간 날의 여유를 즐기는 음.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여가 시간이 생기거나 했을 때 좀 종종 생각나고 또 가게 되는 공간이 노래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좀 이야기 나눠 보고 싶기도 했고 또 저는 얼마 전에 뭐 셀 수 없을 만큼 몇 년 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음. 노래방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그 음. 즐거움을 좀 추억해 보면서 오늘 주제를 음. 정했습니다. 음. 예전에는 명절에 고향에 무조건 갔었잖아요. 요즘엔 안 가시는 음. 분들도 많지만. 근데 그것도 막 하루 전날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 댁 가서 막 2박 3일 지내다 오고 막 이러잖아요. 음. 그러니까 같이 친척들이랑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같이 노래방에 간다든지 이런 일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 지금 시기랑 딱 알맞은 주제다.' 요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저는 실은 음주 가무를 좋아하긴 하는데 그것에 비해 노래방은 진짜 거의 안 가는 타입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갈 때마다 정말 신나게 놀고 와서 스트레스 풀리는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주제 굉장히 기대됩니다. 음. 그러면 오늘의 에피타이저는 뭔가요? 오늘 에피타이저도 물론 그 우리 모두의 무대 노래방이라는 제목에 어울리는 메뉴를 골랐는데요. 오늘은 음. 특별히 술을 먼저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 노래방 하면 생각나는 술? 제 경우에는 무조건 맥주인데요. 무조건 맥주죠. 음 노래방은 주류 반입이나 판매가 안 되는
곳도 있는데 그 신고한 업종에 따라서 맥주를 즐길 수 있는 노래방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맥주를 팔더라도 사실 종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노래방 맥주, 있는 음, 맥주를 먹게 되는 그렇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생각났는데, 노래방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났는데, 무알콜 맥주, 요즘에는 사실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많이들 드시는데, 무알콜 음, 맥주를 가장 먼저 보고 먹어봤던 곳도 제 경우엔 노래방이었습니다. 오, 지금도 남아있는 브랜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전혀 기억나지 않는 음, 이름? 다만 그 모양만 생각나는 건데, 그래도 그 노래방에서 먹었던 다양한 맥주들 가운데 좀 좋아하는 맥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일본의 산토리 맥주입니다. 음, 산토리 더 프리미엄 몰츠. 아마 산토리 맥주라고 하면 다들 떠올리실 맥주가 아마 이 더 프리미엄 몰츠일 것 같은데, 금색과 파란색이 어울린 캔이죠. 거의 디자인을 거의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맥주이기도 맞아요. 하고, 네, 노래방 문화 자체가 일본 문화와도 또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음, 또 그 노래 부르는 사이사이에 가볍게 목을 축일 만한 음료로 또 이런 맥주, 그 중에서도 가볍게 쉽게 마실 수 있는 이런 라거 스타일의 맥주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그 사이사이에 시원하게 한 잔씩 마시기엔 진짜 정말 맥주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가볍게 건배하기에도 좋고, 음, 게다가 실은 산토리 맥주는 맛있잖아요. 근데 음, 저는 노래방에서 생맥주 파는 데도 몇 군데 본 것 같은데, 그런 막 생맥주 중에서도 밍밍한 생맥주 있잖아요. 그런 밍밍한 생맥주보다도 저는 산토리가 더 맛있을 것 같아서 완전 좋은 선정이다. 이렇게 메뉴 선정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럴 때 노래방에서 마시는 맥주는 뭔가 가볍게 집어먹을 수 있는 안주로도 굉장히 충분히 맥주 마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뉴가 더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맥주에 어울리는 안주로 민물새우깡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음. 그 원래 이제 노래방에서 많이 먹는 게 그냥 가벼운 과자, 특히 이제 대용량 과자로 바로 노래방 음. 새우깡을 많이들 음. 떠올리실 것 같아요. 아마 맞아요. 노래방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과자가 새우깡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노래방 새우깡 고유 명사잖아요. 음. 근데 또 토크토랑에서 에피타이저로 그 과자를 소개하긴 조금 아쉽죠. 아무리 맛있어도 음. 과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맛이지만 훨씬 고급스럽고 또 한 번 먹어본다면 자주 생각나는 마성의 안주 민물새우깡을 오늘 에피타이저로 가져왔습니다. 음. 볶음용 멸치 정도의 작은 사이즈의 민물새우를 살짝 튀겨낸 걸 보통 민물새우깡이라고 하고, 뭐 이자카야 같은 데는 아예 새우깡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기도 오. 한데요. 저는 이게 보이면 꼭 시켜 먹을 만큼 굉장히 좋아하는 맥주 안주예요. 이게 음. 너무 배부르지도 않고 사실 그냥 건어물을 튀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음. 그러면서도 또 적절하게 짭짤해서 맥주가 계속 들어가는 안주입니다. 저는 처음 보는 메뉴거든요. 근데 설명만 들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찐 새우깡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음. 뭐 튀긴 거니까 맥주랑의 궁합은 말하지 않아도 찰떡일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이 민물새우깡을 하필이면 또 산토리 맥주 팝업에서 처음 먹어보게 됐었는데, 그걸 딱 아. 먹어보고 '아, 그 새우깡 과자가 이 맛을 재현한 과자인가?'라고 아. 생각했을 만큼 굉장히 아. 진짜 그 리얼 새우깡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맛입니다. 아. 추천합니다. 어 저도 이자카야 가면 꼭 찾아봐야겠어요. 저 음. 이자카야에 가서 새우깡 본 적 있는데 새우깡 정말 그 과자 새우깡 주는 줄 알고 한 번도 시켜 본 적은 없거든요. 어. 앞으로 가면 꼭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제 메인으로 노래방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사실 "노래방 좋아하세요?" 라는 걸 저희끼리 묻지 않더라도 음. 저와 하나님은 특히 학창 시절에 노래방을 정말 자주 갔습니다. 음. 맞아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가기 전에 그 음. 그 사이 시간에 음. 굉장히 자주 노래방을 들르곤
했었는데 뭐 노래 어디 나가서 부르려고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맞아요. 갔는데 또 매일같이 왜 맞아요. 이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 진짜 그때 노래방 이름도 다 기억나잖아요. 왜 저희 얼마 전에 고향에 모였을 때 요 얘기를 택시 안에서 하면서 "노래방 나 기억나잖아." 하면서 노래방 이름도 말했더니 막 택시 기사님께서 거기 아직도 있다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래 가지고 엄청 깔깔 웃었던 기억이 있죠. 근데 진짜 그 어렸을 때는 가서 맨날 똑같은 노래 부르고 맨날 음. 똑같이 춤추고 맨날 똑같은 데서 삑사리 나서 막 다들 똑같은 데서 깔깔 웃고 막 이랬는데도 진짜 뭐가 그렇게 재밌어 가지고 맨날 맨날 다녔는지 정말 저도 아직도 의문입니다. 저는 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주 가무를 좋아하긴 하는데 사람 많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단체로 가는 노래방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음. 노래를 잘 못 부르기도 하고요. 네, 저는 주로 가면 약간 댄스와 추임새, 탬버린 요런 거 담당입니다. "혼자 가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혼자서 가는 거 저는 좀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래저래 갈 일이 별로 없다.' 요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예전에는 막 회식하면 무조건 노래방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욱 그런 게 문화가 많이 없어져서 더더욱 갈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같은 시대의 노래를 공유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가끔 만나면 같이 가 가지고 옛날 노래 부르면서 놀고 이러죠. 너무 재밌죠. 음. 맞아요. 아 참 이런 노래방 뭐 전 하나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자주 가는 음 것과 별개로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 오는 그 여행기를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을 제가 종종 보는데 거기에도 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곳 중 하나가 노래방입니다. 어 어. 아무래도 "한국 음식 너무 궁금해." 막 이런 출연자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한국에서 이것 꼭 해 봐야지."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노래방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음. 네. 전하 하나님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어릴 때부터 좀 친숙한 공간이기도 하고 즐길 어. 거리이기도 한 그냥 한국인들과 다르게 사실 이런 문화를 모를 텐데 왜 외국인들이 세계인들이 K 노래방을 음. 매력적으로 또는 가고 싶은 곳으로 느낄까?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음. 아니 사실 노래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본 가라오케의 한국판이라고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 음. 가라오케가 이제 가짜 오케스트라의 뜻으로 알고 있는데 아 사실 실제 반주랑 비교하면 너무 어설프잖아요, 노래방 특유의 전자음은.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짜 오케스트라였겠지?'라고 음. 생각을 했었는데 이 K 노래방 어떤 매력이 있길래 대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걸까요? 저는 약간 음악에 대한 한국인의 열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가라오케 그러니까 노래방 문화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는 없는 문화라고 알고 있거든요. 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 흥도 많고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고 다들 약간 기본적으로 목청도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합쳐져 가지고 다들 노래방을 좋아하고 막 특히 회식 문화 이런 데서 "삼천 노래방." 막 요런 공식이 있어 가지고 '더 많이 갔나?' 요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음. 사실 오늘 제목은 제가 생각하는 노래방의 매력을 담아서 정한 거기도 했는데요. 음 누구 앞에 나서서 노래하는 걸 좋아하거나 즐기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진 않을 텐데 그냥 노래 부르는 것 자체는 좋아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막 그 야구 얘기도 요즘에 많이 하는데 야구장에 그 노래 부르러 합법적인 노래 부르는 공간으로 간다. 막 이런 분들도 있었고 저희 맞아요. 또 음악 영화들 개봉하면 함께 노래 부를 수 맞아요. 있는 싱얼롱관이 같이 생활로 개봉하기도 하고 음 그리고 떼창도 콘서트에서도 사실 한국 사람들 맞아요. 굉장히 떼창 문화가 유명하죠. 맞네요. 그렇네요. 그래서 뭔가 이제 혼자 있을 때 흥얼흥얼거리는 거 말고 굉장히 작고 좁지만 그래도 뭐 관계없이 혼자서도 즐길 수 있고 뭐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무대처럼 즐길 수 있는 게 노래방이 아닌가라는
라는 생각을 음. 했어요. 사실 노래방이 화려한 조명도 있고 약간 그 아. 쿵짝쿵짝 울려주는 리듬도 음. 있고 막 맞아요. 엄청 넓은 진짜 화려한 무대가 아니더라도 막 내 음. 몸을 좀 움직이고 충분히 노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있으니까 음. 음. 진짜 나를 위한 무대 같은 느낌이 아닌가 음. 싶었습니다. 그렇네요. 아 화려한 조명 하니까 비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아 이 화려한 노 조명도 한몫하겠다 싶네요. 노래야 약간 집에서 조용히 부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명이며 뭐 음향이며 약간 본격적으로 내가 가수가 된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데는 확실히 노래방 많은 데가 없잖아요. 그쵸? 음. 왠지 그런 데 가면 마음가짐도 약간 달라지고 마이크 딱 잡고 있으면 내가 가수 된 것 같고 음. 그래서 왠지 더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확실히 '아 무대에 서는 느낌이라 그렇구나.'라고 그런 것 같네요. 음. 막 에코도 있고 코러스도 맞아. 끌 수 있긴 음. 하지만 코러스도 있고 음.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 음. 그 노래 부른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잖아요. 음. 저희가 막 화가 나는데 그 상황이나 상대에게 그냥 그 버럭하고 내 화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 음. 화를 내더라도 결국 후회하게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음. 그냥 좋아하는 노래 큰 소리로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음. 그런 공간이 맞아요. 아닌가 싶고 음. 뭐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 타면서도 소리 지르는 거 스트레스 풀린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때그때 음. 매일 뭐 놀이기구를 타러 갈 수는 없으니까 음. 동네 어디에서든 하나쯤은 있는 노래방을 가서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음. 노래방의 매력과 인기에는 접근성도 꽤 큰 역할을 했을 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다.'라는 것도 노래방의 굉장히 큰 매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맘 편히 소리 질러 보겠어요. 음. 확실히 노래방이 약간 감정 배출의 돌파구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지만 노래방에서 막 이렇게 예를 들어 이별을 했어. 그럼 뭐 이렇게 노래 슬픈 노래 부르면서 운다거나 좀 화난 일이 음. 있어. 그러면 엄청 막 소리 지르는 노래를 부르면서 운다거나 막 이런 장면이 실제 상황에도 있고 드라마 이런 데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음. '아 그런 측면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구나.' 싶습니다. 음. 맞아요. 사실 이런 다양한 매력 때문에 노래방이 인기고 또 자주 가진 음. 못하더라도 '아 좋지. 재밌지.' 막 이런 생각을 음. 하게 되는 공간인데 이게 음. 결국 자주 가느냐 뜸하게 가느냐는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래도 음. 자주 가든 정말 몇 년 전에 가고 아직 최근에 한 번도 못 갔든 모든 음.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바로 노래방 음. 애창곡 "너의 아. 18 번이 뭐야?"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어 그 같이 노래방을 가면 사실 자연스럽게 알게 되긴 하겠지만 그냥 가끔 이런 이야기 질문해 보면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람의 취향이나 음악 취향이나 음. 재능을 '어 음. 노래 꽤 하나 보네.' 뭐 그런 고난이도를 부르신다고요? 오 그게 막 이렇게 알게 되기도 하고 '와 음. 힙합 장르를 좋아하시는구나. 전혀 몰랐어요.' 뭐 음. 이런 음. 식의 취향 발견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음. 저희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도 특히 이 노래방이라는 제목을 듣고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노래방 애창곡이 분명히 하나 둘쯤은 있으실 텐데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이야기를 쭉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저부터 저의 노래방 애창곡을 이야기해 보자면 굉장히, 굉장히 옛날 노래여서 음. 아마 저의 동년배 또는 그 이후 출생자분들은 전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뮤지컬이라는 노래입니다. 음. 이게 진짜 어릴 때 노래방 다닐 때부터 있었던 노래라서 제가 지금도 즐겨 듣는 노래는 아닌데 그냥 노래방 갔는데 '아 뭐 부를지 모르겠다. 다 요즘 막 너무 다 요즘 노래밖에 없어. 내가 듣지도 음. 않는 노래들이라서 음. '생각이 나는 게 없네.'라고 생각할 때 일단 음. 그냥 쉽게 찾아서 예약하는 노래입니다. 음. 이게 멜로디가 어렵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좀 흥겨워서 어
이 노래를 알 만한 제 또래 또는 뭐 저보다 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랑 가면 음. 굉장히 흥겹게 부르는 노래인데 음. 노래 자체가 가수도 그렇고 '그런 노래가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음. 음. 맞아요. 저도 되게 오랜만에 듣는 노랜데요. 우리 동년배라면 아마 대부분 알지 않을까? 그리고 노래방 가서 굉장히 많이들 부르는 노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흥겹게 부를 수 있고 약간 메시지도 좋잖아요. "내 음. 삶을 그냥 내버려둬." 막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엄청 막 기교가 필요하고 뭐 엄청 고음이고 이렇지 않고 별로 어렵지 않은 노래여 가지고 저도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뭐 이렇다는 게 굉장히 음. 큰 장점인 게 다음 노래를 고르면서도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아. 와 엄청난 멀티. 네. 중요하죠. 시간을 낭비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거 외에는 좀 리메이크된 예전 노래를 즐겨 아. 부르게 되는 편인데요. 네. 예를 들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나 음. 응답하라 시리즈의 OST에는 보통 이제 예전 노래를 새롭게 리메이크해서 많이 BGM에 맞아요. 나오니까 뭐 음. 조정석 님이 불렀던 버전의 아로하라거나 음. 규현 님이 부른 화려하지 않은 고백, 뭐 서인국 음. 정은지 버전의 All for You 같은 음. 예전에 참 학창 시절에 원곡으로 많이 들었는데 리메이크 버전도 음. 참 좋고 리메이크 버전은 뭐 이렇게 좀 어린 친구들이랑 가더라도 알 만한 이런 노래를 음. 굉장히 많이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렇네요. 어떤 세대와 가더라도 음. 다 통용될 수 있을 법한 노래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음. 저는 누구랑 가느냐에 따라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가 완전 많이 달라져서요. 음. 18 번이라고 할 만한 노래가 많지 않아요. 좀 소개를 해 음. 보자면 이게 세대를 맞춰서 좀 아무래도 다들 알 만한 노래를 불러야 공감도 얻고 막 흥도 오르고 막 이렇게 재미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뭐 예를 들어 또래 친구들이랑 가면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2000 년대 노래 중에서 약간 간단한 댄스를 곁들일 수 있는 흥겨운 노래 뭐 예를 들어 음. 영원한 사랑, 핑클의 영원한 사랑 같은 요런 노래 음. SES, H.O.T, 제키, 신화 등등 이렇게 저희가 그 당시 자주 들었던 노래를 주로 부르죠. 음. 이 노래 이런 노래 부르면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안 들은 지 10 년이 뭐예요? 20 년이 다 된 곡이어도 전주 딱 한 첫음 딱 들으면 막 랩 가사랑 안무 가사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갔던 사람들 막 다 그래 가지고 "우와 이게 생각난다고?" 막 이러면서 노래 음. 부르는 맛이 있죠. 그다음에 어르신분들하고 노래방 갈 때 예를 들어 회식 같은 자리 아니면 친척분들하고 같이 갈 때는 이제 저는 앉아서 주로 추임새와 탬버린 요런 거 담당하는데요. 가끔 "아 너도 불러라." 그러면은 이제 장윤정 님의 어머나 요런 거 어르신분들도 알 만한 노래 뭐 요런 거 부르고요. 막 너무 막 "그런 거 말고 너 원래 부르던 거 좀 불러 봐." 막 이렇게 하시면 티아라의 롤리폴리를 이거를 음. 안무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한 곡 이렇게 진하게 뽑아 드리고 나면 더 이상 음. 저를 건들지 않으셔 가지고 네 고렇게 상환 대처를 하기도 합니다. 음. 또 뭐 예를 들어 같이 세븐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가면 당연히 세븐틴 메들리 하고요. 좀 나이 차이 좀 나는 후배들이랑 같이 가면 저는 요즘 노래도 많이 들어서 요즘 노래 부르기도 하고 또 막 같이 일본 교환학생 다녀온 친구들이랑 가면 일본 노래를 막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음. 가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자주 부르는 노래가 좀 잘 바뀌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니까 주로 약간 흥을 돋을 수 있는 댄스곡 저는 특히 아이돌 노래도 잘 들으니까요. 그런 노래를 음. 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편한 사람이랑 좀 너무 흥을 돋구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상황 자리에서는 정해진 18 번이라기보다는 좀 부르기 편한 노래 태연 님 배가연 님 요런 노래 자주 부르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렇네요. 진짜 사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뭐 기본적으로는 맞죠. 맞아요. 음, 친구들이랑 갔을 때랑 확실히 동료들이랑 갔을 때도 굉장히 많이 다를 수밖에 없고. 만, 그렇죠, 그렇죠. 음. 맞아요. 저도 최근에 노래방 갔을 때가 이제 대학교 선후배와 갔었는데 음,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20년 이후 노래를 하나도 부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그렇죠, 색이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었던. 다 검색해서 불러야 하는. 네. 어, 어, 또 하나 또 이야기, 방금 하나님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노래방 갔는데 좀 텐션이 안 오르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딱 들어가서 초반에 이제 아, 시간이 거의 그대로 있을 때, 이때가 약간 음, 분위기가 서먹하고 좀 분위기를 음, 좀 올려야겠는데? 라는 그런 흥을 올리고 싶을 때 필살기 같은 곡이 음, 있을까라는 음, 궁금증이 생겨서 좀 음, 직접 내가 부르는 게 아니더라도 '이런 노래 부르면 좀 흥이 돋지 않을까요?' 라고 추천할 만한 노래도 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좀 이제 기억해 뒀다가 다음번에 노래방 가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여러 이야기를 해 보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은 그 같이 간 모든 사람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기본적으로 분위기 살리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 장르를 떠나서. 맞아, 맞아요. '메가 히트곡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음, 음, 근데 뭐 제 경우에는 사실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사람과 노래방에 갈 일이 없고, 그리고 나이 음, 차이가 저랑 꽤 뭐 한 6살 이상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노래방에 갈 정도의 분들은 굉장히 저랑 음, 친한 사람일 텐데, 음, 대부분 노래 취향이 오히려 저랑 비슷하거나 더 윗세대의 노래를 좋아하던 아, 편이었어 가지고 뭐 막 그걸 신경 썼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그냥 제 또래 노래를 많이 부른다. 제가 어, 즐겨 부르던 노래 중 흥겨운 것들을 골라서 아하, 예약한다. 네, 그 예시로 아 이 이 사람이 어떤 노래를 노래방 가서 부르는구나를 이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솔리드의 음, 천생연분, 아, 아니면 뭐 이제 미칠 듯한 속도의 랩이지만 정말 놓치지 않고 따라 부를 수 있는 김건모의 아, 잘못된 만남. 다 부를 수 있죠. 네, 아니면 버기의 맨발의 청춘, 막 이런 노래. 그것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굉장히 흥겹고 또 그 음, 마이크를 쥐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 맞아요. 부르게 되는 그런 맞아요, 노래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떼창할 수 있죠. 친구들이랑 음, 깔깔대며 간 노래방이다 이러면 또 가끔 트로트도 재밌더라고요. 그 음, 트로트 곡을 노래방에서 틀면 그 음, 특유의 코러스들이 굉장히 재밌어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그런 것도 또 다른 재미인 것 같습니다. 음. 아, 진짜 노래들이 정말 듣기만 해도 추억이 쏠쏠한 노래들이네요. 진짜 님 방금 말씀해 주신 새 노래는 저는 지금 부르라고 해도 약간 노래방 텐션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무조건 부르면 텐션 상승하는 곡들이죠. 음. 근데 노래들 다 너무 명곡이긴 하지만 저희 연배가 너무 느껴지는 곡들이에요. 저는 좀 시계를 뒷세대로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분위기를 살리는 필살기 곡이라고 하면 약간 비슷하게 메가히트 곡이어 가지고 다들 알 만하고 신나는 비트, 그다음에 노래 따라 부르기 쉽고, 저는 또 이게 퍼포먼스가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음. 춤까지 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법한 노래를 주로 분위기 띄우는 데 사용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녀시대의 지라든가 카라의 미스터, 요런 거는 많은 세대에서 다들 알고 있는 노래여 가지고 요런 거 굉장히 분위기 띄우기 좋을 것 같고, 혹시 이것을 저희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20대 중반, 초중반 혹은 뭐 20대 후반 요런 친구들에게 "나 요즘 노래도 들어."라고 하는 걸 어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구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요것도 굉장히 추천하는 노래 중에 음. 하나입니다. 노래도 쉽고요. 다들 많이들 아는 노래고 특히 음. 20대 친구들은 많이들 아는 노래여 가지고 네. 분위기도 많이 띄워지고요. 그런 노래 어. 부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대세 데이식스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요즘 세대가 아니 대세가 데이식스이긴 한데 그 20대에서도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20대 어. 취향은 아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제 부르기가 너무 어렵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데이식스 노래도 좋죠. 제가 유일하게 듣는 요즘 노래가 데이식스인데 맞아요, 맞아요. 데이식스 노래만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 다 노래 너무 잘하는 분들이어 가지고 예, 되게 쉽게 막 불러서 아닌 줄 알았는데 맞아요. 남자 곡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네. 음. 근데 소녀시대의 지나 카라의 미스터도 굉장히 흥겨운 노래인데 제가 이걸 음. 15년 전 노래라는 걸 검색하고 발견한 다음 굉장히 놀랐습니다. 진짜 시간이 빠르네. 맞아요. 시간이 진짜 빠르죠. 음. 음. 네. 그러면 또 노래방 이야기를 쭉 해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노래방을 간다면 분위기 올릴 때 또는 그냥 흥겹게 부르기 좋을 만한 노래 이런 이야기를 쭉 해 왔는데 좀 과거로 돌아가서 노래방에 얽힌 추억 이야기도 좀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음.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제가 학교와 학원 사이에 소소한 일탈로 노래방을 많이 다녔던 중고등학교 때를 지나서 대학생 때부터는 이제 저한테 노래방은 그냥 술 마시다가 가는 장소가 된 것 같아요. 음. 그냥 놀러 가는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고 물론 술 맞아요. 마시다가 놀러 가는 거지만 그 술 없이 노래방을 가본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맞아요. 좀 술을 먹은 상태로 가서 첫 차 다닐 때까지 기다리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간 적도 굉장히 많았고 음. 그래서 이제 몇 명은 그 시끄러운 가운데서도 자고 있고 또 음. 몇몇끼리 그냥 신나서 노는 그리고 약간 그 대학교 앞 노래방의 특징인 것 같은데 약간 누가 음. 이기나 해 보자 느낌으로 계속 서비스 타임을 주시는 사장님과의 경쟁. 맞아요. 사실 '몇 번이나 노래방을 갔지?' 이거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갔는데 그중에서 또 유독 음. 기억에 남는 노래방의 추억들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음. 저는 아무래도 그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빈도로 노래방을 갔었던 게 음. 대학교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음. 떠오르는데요. 그 대학교 때는 학교 근처에 사는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나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일상을 음. 거의 공유하게 됐었거든요. 음. 이제 학교 근처에서 살았던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냥 진짜로 막 누구 집에 숟가락이 있는지 없는지 몇 개가 있는지도 다 알 수 있을 법한 막 비밀번호를 음. 공유하기도 할 만큼 굉장히 그냥 한 가족처럼 그렇구나. 지내는 친구들도 꽤 많은데 그러면 음. 이제 누가 만약에 연인과 헤어졌다 이러면 이제 그 음. 같이 위로한다고 술 먹다가 노래방 가서 약간 댄스곡 부르려 그러면 "씨 야 헤어졌잖아." 막 이러면서 그 이별 노래만 계속 불러 준다든지 아. 사실 위로인지 놀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그리고 뭐 이제 군입대 앞두고 송별회 겸으로 이제 친구들이랑 만난 또는 선후배들이랑 만난 자리에서는 꼭 노래방 가면 그 김광석 님의 이등병의 편지 꼭 맞아요. 마지막 곡으로 불렀어야 됐어요. 어. 음. 그리고 뭐 전하고 싶지만 쪼끔 맨정신에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하기 좀 머쓱한 말들은 뭐 노래방에서 그런 고백 노래들 취중진담이나 음. 막 아 이런 치즈 네 그런 노래를 빌려서 하기도 하는 막 이런 것들이 사실 기억에 진짜 많이 남고 이제 모여서 음. 맨날 술을 마시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미묘한 감정의 기류들이 사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들이 음. 많은데 막 그런 것들이 좀 티가 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노래방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기억이 아. 있고 그리고 막 한 해의 마지막 날 12월 31 일에 만나서 술 마시다가 해가 바뀌는 타임을 노래방에서 같이 카운트다운 하기도 했던 것 같고 음. 네 막 그런 추억들 하나하나가 진짜 약간 풋풋하고 귀엽다 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체력도 참 부러워요. 최근에 이제 노래방 갔을 때 새벽 1 시쯤에 갔다가 이제 2 시쯤 음. 나왔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주말 내내. 그래서 저도 그 노래방으로 밤을 새고 새벽에 첫 차를 타고 들어가도 다음날 놀 수 있었던 아, 그때 체력의 황금기가 굉장히 부러워집니다. 그러게요. 거기도 약간 저희 중학교 때랑 비슷하게 똑같은 사람과 거의 똑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음 놀았나 봐요, 대학교 맞아요. 때도. 네. 그때가 아니더라도 뭐 회사 다닐 때도 한참 이제 술 마시는 동료들과 노래방을 음. 굉장히 자주 가던 시기가 있었는데 음. 늘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사람과 비슷한 시기에 노래방을 집중적으로 가면 어차피 서로 뭐 부를지 다 아는. 근데도 그냥 들어주고 또 막 반응하고 하는 그런 느낌의 공간이네요, 노래방이란 곳이 참. 그러게요. 음. 하나님은 기억에 남는 노래방 추억 있으신가요? 저는 선생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같은 사람이랑 노래방을 자주 가게 되는 그런 경험은 저희 있었던 중학교 때 고때가 저는 마지막이고 그 음. 이후로 노래방을 엄청 자주 가는 시기는 저한테는 실은 별로 없었어요. 음. 근데 이렇게 굉장히 그래도 노래방을 이렇게 친구들이랑 모이면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주 가는 편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몇몇의 굉장히 강렬한 기억 중에 가장 노래방에서 강렬한 기억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학교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학교에 10 분의 1 정도만 여자였어요, 음. 선생님이. 그 정도로 굉장히 남초 환경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엄청나게 끈끈했겠죠. 음.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고 막 나이도 막 저보다 막 20살 이상 많은 분들도 계시고 막 이래서 어. 굉장히 어려워했었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끈끈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식사도 많이 했는데 식사하고 막 "노래방 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또 막내니까 제가 또 그냥 막내도 아니고 진짜 완전 까마득한 막내니까 내가 음. 또 솔선수범해 가지고 막 재롱 부려야 되고 막 '이런 거 이래야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막내는 가만히 있으라고." 막 이러면서 가장 음. 고참이신 막 저희 선생님 중에 막 서열 3위 막 이런 분들이 막 가발 쓰시고 막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막 춤춰 주시고 막 어. 이렇게 하셨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진짜 술을 한 방울도 안 드시고 오. 밥만 먹고 술을 진짜 한 방울도 안 마시고 그렇게 그것도 막 저 까마득한 후배가 있는 자리에서 저렇게 신나게 실은 놀아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놀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대단한 지점이었고 굉장히 막 직장에서는 되게 막 엄청 커리어 우먼이시고 막 애들이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이고 막 이러신 분들이시거든요. 음. 근데 막 그렇게 편하게 해 주셔 가지고 그 후로 진짜 완전히 마음이 확 열려 가지고 되게 훨씬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었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음.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사실 그쵸. 이제 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만난 지 음. 얼마 안 된 사람들 앞에서 음. 그렇게 보여준다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음. 저는 또 최근에 되게 독특한 노래방 기억이 있는데 추억이라고 하기엔 음. 좀 기억? 경험에 가깝겠네요. 좀 음. 코인 노래방이 좀 흔해지고 특히 이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혼자 노래방 가시는 분들 꽤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 예전에 혼자 노래방은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코인 노래방을 혼자 가본 적은 없거든요. 음. 그 물론 이제 지금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집에 노래방을 만들려고 했었던 적은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맞아요. 막 방음이랑 아무리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일단 방음이랑 이런 걸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기는 했는데 근데 제가 사실상 혼자 코인 노래방, 홍코노를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의 색다른 노래방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었는데요. 음. 일본에서였어요. 그것도 관람차 안에서. 음. 제가 작년에 도쿄 여행을 갔다가 예전에 10여 년 전에 갔던 도쿄에서 탄 관람차가 떠올라서 오랜만에 거기를 관람차를 타러 들렸거든요. 음. 근데 그 10여 년 전엔 없었던 것 같은데 관람차에 노래방 시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음. 일부 칸만 해당되긴 하는데 그 음. 전체 관람차가 뭐 이제 한 20칸, 30칸 있다고 하면 그중에 몇몇 칸만 가라오케 음. 관람차로 되어 있어서 오. 그 티켓을 구매하면 관람차 칸 안에 노래방 기기가 있는 사실상 미니 노래방인 미니 코인 노래방 어. 같은 개념의 관람차를 타게 됩니다. 근데 뭐 음. 이제 동전을 넣어야 되는 건 아니었고 그냥 그 캐빈을 타면 되는 거여 가지고 아. 근데 이제 평일 이른 저녁 시간이라서 관람차 타는 어.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그냥 티켓 끊자마자 바로 타고 그래서 바로 이제 타자마자 노래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음. 일단 한국 노래도 꽤 있었고 그리고 그 오. 여행을 쯤 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븐틴 영업을 한참 또 토크토랑에서도 하실 때여 가지고 세븐틴 노래를 좀 듣기 시작할 때라 세븐틴 노래를 어. 몇 곡 부르고 왔었습니다. 오,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 도쿄돔이 보이는 관람차거든요. 아, 네네. 아, 어딘지 알겠네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세븐틴이 막 도쿄돔에서도 공연하고 했다고 하니까 뭔가 맞아요. 팬 입장에서 이걸 타서 세븐틴 노래 부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게요, 들었었고 그러게요. 근데 문제는 관람차니까 어쨌든 저는 그 경치와 10여 년 전의 추억을 떠올리러 간 건데 노래 부르는데 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네. 을 즐길 틈이 없었던 게 좀 아, 함정이었어요. 그렇네요. 아, 그렇네요. 그거 굉장히 큰 함정인 것 같은데. 예. 근데 오히려 어. 만약에 좀 같이 간 사람 때문에 타고 싶어 하는 걸 좀 타 주긴 해야겠는데 '나는 좀 무서워. 고소공포증이 있어.' 이런 아. 분들이라면 좀 그냥 화면에 집중하면서 어. 공포심을 좀 덜 수도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저는 어. 그때 그게 너무 신기하고 '와 진짜 아이디어 잘 냈다.' 이게 또 연인들은 그 관람차 자체가 너무 꽁냥꽁냥한 경험이지만 그렇지. 저는 그렇지. 사실 혼자 타는 것도 관람차 되게 좋아해서 해외여행 가면 음. 되게 무조건 타는 편인데 사실 쪼끔 음. 심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정말 '심심함 없이 즐길 수 있게 해 준다.'라는 게 진짜 '이색적이다.'라고 음. 생각했는데 한국에도 있다고 해요. 대구에 어. 스파크랜드에 이런 관람차, 노래방 시설이 있는 어. 관람차가 있다고 해서 이색 노래방을 그리고 나 홍코노는 쪼끔 뭔가 머쓱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어. 분들이라면 한번 대구에 가실 일이 있을 때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게 막 모르는 노래 화면을 보면서 불러야 되는 노래 말고 이제 내가 음. 정말 잘 알아서 진짜 화면 안 보고도 부를 수 있는 노래라면 풍경을 즐기면서 노래를 부를 수 음.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막 특히 밤에 막 약간 감성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음. 관람차를 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 잘하는데요. 약간 날씨가 좋으면 "사랑에 빠질 것 같은 날씨다." 요런 얘기 잘하는데 음. 약간 그 공간에 같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과 그게 누구라도 사랑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고 '아 뭔가 프로포즈용으로 만들었으려나?' 요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럴 수도 음. 있겠네요. 음. 좋습니다. 노래방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공간이고 어쩌면 그냥 놀거리인데 또 워낙 한국에서는 되게 흔하게 있었고 특히나 음. 저희가 놀거리가 많지 않았던 학창 시절에는 또 굉장히 즐겨 갔었던 들렀던 맞아요. 공간인 만큼 다양한 추억 이야기까지 나눠 봤는데요. 하나와 셋에게 지금 나에게 노래방이란? 이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음. 저는 겉모양은 바뀌었지만 소파 틈새 곳곳에 추억이 숨어 있는 공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 네. 사실 노래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되게 음. 지하에 어둡고 좀 약간 음. 습한 느낌이고 맞아요. 그런 장소였는데 최근에는 아예 그냥 지상에 굉장히 밝은 노래방도 음. 굉장히 많아졌고 뭐 이런 코인 노래방 형태로 진짜 작은 공간을 알짜로 활용한 곳도 많아졌고 근데 그럼에도 모양은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그냥 노래방 하면 떠오르는 되게 음. 다양한 추억들이 있는 음. 공간인 것 같아서 뭔가 좀 몇 살 더 젊고 흥겹게 만들어 주는 그런 매직 박스 같은 공간이 아닌가라고 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소파 틈새 곳곳에 추억이 숨어 있다. 요 표현 딱 듣자마자 그 노래방 소파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 이렇게 뭐죠? 조립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모듈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맞아. 굉장히 좋은 훌륭한 표현입니다. 저는 지금 나에게 노래방이란 나의 흥을 영혼까지 끌어내서 약간 평소에 나와는 음. 다른 자아를 만들어내서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 요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온전히 노래방은 약간 스트레스를 풀러 가는 일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럴 땐 약간 나를 내려놓고 놀아야 스트레스가 완벽히 음. 풀리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에서 다른 자아를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 요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오늘 디저트는 두 가지 중에 고민했어요. 근데 둘 중 뭐가 음. 더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아 음. 이거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음. TJ 노래방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음. 국내 노래방이 크게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중 하나가 그쵸. TJ죠. 태진. 네. 맞아요. 거기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응.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요. 그 노래방에 가면 저희가 노래방 TV 화면을 통해서 음원과 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음. 그걸 그대로 유튜브 영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맞아요. 이게 실은 그냥 노래만 하고 싶은 거라면 지금은 얼마든지 집에서 유튜브로 음.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근데 저는 가끔 수업 시간에 약간 벌칙 같은 걸로 노래 부르기 요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때 막 음. 옛날에는 그 멜팅 뮤직에서 그냥 음원을 틀어 주고 그냥 그걸 따라 부르고 막 이랬다면 지금은 다 유튜브에 이렇게 쳐 가지고 "선생님 MR로 틀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어. 말이에요. 그 어. 정도로 요거 굉장히 다들 쏠쏠히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저는 원래 IPTV 기능 중에 노래방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음. 두 곡 정도 무료고 세 곡째부터 유료였어요. 그래서 네. 아 집에 있으면 그냥 결제해서 쓸 만하지만 집에 노래방처럼 음. 뭔가 시설이 있다면 그쵸, 그 그쵸.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채널을 알게 된 게 굉장히 저한테는 신세계였거든요. 음. 사실 요것과 같이 오늘 고민한 디저트 아이템이 블루투스 마이크, 그 노래방 블루투스 아. 마이크였는데 네네. 사실 마이크가 있어도 보통 집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노래하긴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공동주택 사는 분들이 훨씬 많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노래를 하고 싶어. 오늘 지금 여기를 노래방처럼 즐기고 싶어.'라고 음. 생각하시면 '마이크보다는 그 노래방 화면 영상이 더 시급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등록된 모든 노래들이 올라와 있는 건 아닌데 유명한 노래들이 진짜 많이 올라와 있고 음. 지속적으로 업로드도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요즘 데이식스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이번 음. 디저트를 소개하면서 그 TJ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다음 데이식스 음. 노래를 집에서 몇 개 불러 보고 진짜 음. '이거는 어디 나가서는 못 부르겠다.'라고 생각을 여 했습니다. 여자 키로 불렀나요? 아니요. 그냥 불러도 굉장히 그 남자 키 진정으로 원키로 부르기는 너무 진짜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데이식스 분들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노래 잘 부르는 편이긴 하죠. 아니 음. 잘 부르는 분이시죠. 네네. 네. 자 그 노래방에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싶긴 한데 노래방까지 가는 건 좀 여의치 않거나 아직 용기가 안 나거나 이렇다면 오늘 디저트로 소개해 드린 유튜브 채널을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대화를 하면서 '아 노래방에 얼른 가고 싶다. 나 이 노래 빨리 부르고 싶다.' 음. 이런 감정이 좀 생겼는데요. 저희 음. 녹음 끝나자마자 유튜브로 검색해서 지금 밤이니까 너무 크게는 안 음. 불러도 '아 저기 읊조리기만이라도 해 봐야겠다.' 요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음. 추천합니다. 또 하나님이랑 조만간 한번 만나서 새우깡 음. 먹고 아 맥주 마시고 이제 노래방 한번 가고 노래방. 싶네요. 저도 좋아요. 저희 노래방 가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못 가고 있어요. 그쵸? 맞아요. 음. 음.
어쩌면 오늘은 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오래된 추억 속의 공간이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매일같이 찾아가고 싶은 일상의 즐거움일 수도 있는 노래방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스트레스를 거기서 풀어내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냥 에너지를 즐거움을 가득 충전해 오기도 하는 약간 그런 노래방. 그리고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의 즐거움을 떠올려 보시면서 '내가 조만간 노래방 가면 나 이 노래 꼭 불러야지.'라는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 한 주 신선한 생각과 마음의 바람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